자, 이제 첫 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임보험의 법리가 나오네요. 우리 배상책임보험 자체가 이 배상에 대한 책임이 발생을 했을 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엄밀히 용어를 따지자면 우리가 근데 실무에서는 엄격하게 구분하지는 않아요. 근데 엄밀하게 따지자면 보상과 배상은 다르다. 그래서 보상은 우리가 적법한 행위에 대한 결과, 하지만 배상은 불법 행위에 대한 결과예요. 인과관계가 조금 적용되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입한 보험에 상해 진단금을 청구했어. 골절 진단금을 청구했어요. 이거는 적법한 행위에 대한, 내가 가다가 발목이 부러졌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하는 거고, 우리 배상은 상대방에 대한 우리 불법 행위가 있었어. 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어. 또는 우리 회사가 제조한 물건의 하자로 인해서 내가 다쳤어. 이런 것들은 불법 행위가 전제가 되는 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지만 적용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럼 뭐가 불법 행위냐, 뭐가 배상 책임이 있느냐는 각자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주관적으로. 그래서 객관적인 하나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법률 규정으로 딱 정해놨어. 우리 민법상의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민법은 크게 1편에서부터 5편까지가 있어요. 2편이 물건이고 3편이 채권입니다. 4편이 친족, 5편이 상속,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거는 사실 민법상의 법조문이 한 1200개 정도가 돼요. 우리가 이거를 다 알 필요가 없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딱 한 10개 전후예요. 10개 전후. 그래서 10개 전후의 조문만 알면 되는데, 그 중에 들어오는 거는 요 채권편. 이 채권편에서도 민법 390조와 민법 750조. 이게 근간이에요. 근간. 이게 계약상의 책임이고 요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민법의 큰 덩어리 안에 요만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적용이 되는 기준이란 말이에요. 요건. 그 요건이 바로 이거다. 계약상 책임, 일반 불법행위 책임. 거기에 더해서 특수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요. (755에서부터) (760조). 그래서 요 정도만 알면 돼. 요 정도만 알면 뭐를 알 수가 있냐? 우리 배상책임보험에 보험이 작동되는 요건, 조건. 그게 바로 불법행위에 대한 기준이다. 그걸 한번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근거는 두 가지다.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 이게 불법행위 책임이고, 요게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해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책임이다. 그래서 이 채무는 계약관계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도 하나의 계약이잖아요. 그죠? 우리 회사 사장님과 나와 근로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임금은 언제 지급하고 퇴직은 어떻게 하고, 그거를 딱 정해놓잖아요. 근로계약에. 하지만 그 근로계약 안에 부수적인 의무로 근로자에 대한 안전을 배려해줘라. 그것도 하나의 채무란 말이에요. 채무. 근로계약에 대한 채무. 그 채무가 돈 주고 받는 것도 채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폭넓게 해석을 한다. 그 기준은 계약상에 발생하는 이행 채무다. 그걸 어겼을 때는 배상 책임이 생긴다.
우리 사장님이 나를 안전을 배려해 줘야 되는데 근로계약을 맺었으니까. 근데 우리 회사 건물이 되게 막 시설도 낙후하고 뭐 위생 보건상도 안 좋아. 그래서 내가 막 질병에 걸리고 막 어디 다칠 우려가 커. 거기에 대한 안전 배려를 불이행했다. 거기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 채무불이행 책임은 사실 적용하는 게 우리 과목에서 적용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근제보험 쪽에서 나오고 또 의사배상에서 전문인 배상에서 의료배상 책임 그쪽에서도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의료사고도 하나의 환자와 의사, 병원 간의 계약이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계약이 있어요. 내가 병원에 가면 돈을 내잖아요. 거기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무언의 우리 계약을 맺었다고 보는 거예요. 폭넓게 해석을 해서. 그래서 의사로서는 의료 진료를 잘 해야 되는 채무가 발생해, 의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 수술하다가 갑자기 다리를 절단 내버렸어. 이러한 것들도 하나의 채무불이행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과목에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은 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불법행위 책임이 굉장히 많아요. 다수, 이거는 소수. 어쨌든 두 가지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함으로써 손해를 입히는 행위.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불법행위가 있었다 라고 하면 그거를 당연히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배상을 해야죠. 하지만 가입한 보험회사가 있어. 어디 삼성화재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삼성화재가 대신 배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둘의 이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소멸하는 거죠. 불법행위란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거고, 그리고 채무불이행 책임은 주로 계약으로 이루어진 채권, 채무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돼 있죠. 채무불이행도 채무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라는 점에서는 불법행위와 차이가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라는 말이 나와요. 과실책임주의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거는 우리 자동차 사고. 자동차 사고 나보신 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합의 볼 때 서로 과실을 따집니다. 그래서 몇 대 몇. 내가 후방 추돌했어. 그럼 그건 100대 0이에요. 하지만 측면에서 이렇게 들어왔어. 측면에서 차선 변경하다 들어오다 사고를 내면 그냥 기본 과실은 보통 7대 3 정도 됩니다. 무리하게 들어왔지만 그게 100% 과실로는 잘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선 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저 앞차가 들어오려고 그러네? 그러면 나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 과실은 7대 3. 이런 식으로 과실을 서로 이게 분산을 시켜. 우리가 책임을 서로 제한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책임 제한이라고 표현을 하고 서로 간의 책임을 나눠서 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과실 책임주의. 내가 잘못한 부분만큼만 배상을 한다. 그래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 손해를 입히더라도 과실이 없으면 책임도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과실이 있으면 과실만큼만 배상을 하라. 근데 무과실 책임주의는 반대 해석이에요. 반대.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라. 그래서 이 무과실 책임주의는 손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일단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끔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무과실 책임주의도 사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는 하나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라. 또 하나는 내가 잘못한 게 없음을 나 스스로 입증해라.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나 관리감도 철저히 했는데 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겠다. 그게 이제 중간 책임이라고 해요. 이제 중간 책임, 이제 과실 책임주의와 무과실 책임주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A, B, C라고 했을 때 우리 과실 책임주의는 요만큼 내 과실만큼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무과실 책임주의는 내 과실이 없더라도 요거는 이제 가해자 과실, 이거는 피해자 과실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중간 누구의 과실도 아닌 거.
이제 무과실 책임은 요 B 또는 C까지 배상을 해줘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보상 책임주의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A, B뿐만 아니라 C까지 피해자가 발생시킨 과실도 보상을 해줘라. 이제 보상 책임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거는 우리 산재보험이에요.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현장에서 다치기만 하면 내가 뭐 용접을 하다가 한눈을 팔았건 아니면 딴 생각을 했건 용접하다 다치기만 하면 다 해줘. 내 책임을 따지지를 않아요. 그게 이제 보상 책임주의. 하지만 과실 책임주의는 내 과실만큼만. 그리고 무과실 책임주의는 내가 과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주는데 대신 내가 책임을 다했다. 내가 이거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뭐 어쩌고 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면제해주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C는 보상을 안 해줘. 그러니까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과실상계.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해서 과실상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무과실 책임주의도 과실상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그래서 과실 책임주의가 있고 무과실 책임주의가 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주의는 고의 또는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손해가 발생하기만 하면 요거까지 B까지 보상을 해줘라. 이 가해자 책임, 피해자 책임이 아닌 요 B까지 중간도 보상을 해주라. 자, 옆으로 넘어와서 무과실 책임주의의 근거. 우리가 무과실 책임주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보상 책임설과 위험 책임설이라는 두 가지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론적인 거는 무슨 설 이런 거는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가 시험에서는 굳이 이렇게 깊이 있게 나오지 않아.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론 배우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죠? 손해사정 실무를 배우는 거지. 원론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시면 되고, 무과실 책임주의의 종류가 있어요. 자, 여기 중간 책임주의가 있고 무과실 책임주의가 있고 보상 책임주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과실 책임주의 1번 과실 책임주의, 2번 무과실 책임주의, 3번 보상 책임주의 이렇게 있는데 이 무과실 책임주의 하고 이제 중간 책임주의 요거를 이제 무과실 책임주의 또는 중간 책임주의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게 구분이 모호해. 그냥 구분이 모호해.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무과실 책임주의와 중간 책임주의는.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책임주의 불법행위의 주관적 성립 요건인 과실의 입증 책임이 있어 법률의 규정이나 과실의 추정에 의하여 가해자 측이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과실 책임주의는 입증에 대한 입증 책임이 피해자한테 있습니다. 피해자. 즉 가해자가 뭐가 있어야 돼?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고의적으로 저 사람 골로 보내야지 그러고서 그냥 쾅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막 뛰어가다가 못 보고서 나를 부딪히는 경우도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요. 하지만 무과실 책임주의는 오히려 입증 책임을 반대로 전환을 시켜. 그래서 가해자가 나 잘못이 없는데 이거를 입증을 해야 돼요. 무과실 책임주의는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거를. 하지만 이 내가 잘못이 없다는 거를 입증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사실상의 무과실 책임주의다. 중간 책임주의도.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운행자 책임이 있고 동물 점유자, 공작물 점유자, 동물 점유자 이런 책임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예시로 나온 한 공작물 책임을 예로 들어볼게요. 우리 공작물이라는 것이 사실은 용어가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물건,
객체 이런 거를 다 공작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분필 이것도 공작물입니다. 그래서 재화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공작물에 하자가 있어서 책임을 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텔에 갔어요. 호텔에 아니면 백화점에 갔다고 칠까요? 백화점에서 놀이시설 백화점의 어떤 시설의 하자로 인해서 내가 다쳤어. 백화점에 쇼핑을 하다가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바닥에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이제 공작물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공작물 책임은 두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점유자가 있고 소유자가 있습니다. 백화점은 점유자와 소유자가 동일하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호텔에 가면 사우나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사우나 시설의 점유자는 그 사우나를 운영하는 그 사우나를 임대해서 들어온 임차인이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우나의 점유자는 따로 있어. 소유자는 호텔이지만 호텔 사우나지만 그 점유자는 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이제 점유자가 책임을 지게 돼요, 먼저. 근데 점유자로서 우리 호텔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명백하게 입증을 하면 내가 책임을 회피할 수가 있어. 하지만 그 입증 책임을 지지 못한다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무과실 책임. 하지만 이제 무과실 책임주의에 있어서도 뭐는 한다? 과실상계는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사우나 시설에 내가 고의적으로 사우나 시설을 망칠 일이 없고 내 과실로 인해서 사우나 시설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야. 근데 사우나 시설이 오래돼서 노후돼서 많이 쓰다 보니까 사우나 시설에 노후화로 인한 어떤 하자가 생겼어. 이거는 나의 고의나 과실이 개입을 한 게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책임을 져라. 거기에 대한 관리를 충분히 내가 우리 노후 점검을 했고 유지 보수도 했고 뭐 시시때 뭐 매달 뭘 했고 이게 아니라면 책임을 져라는 거예요. 그게 무과실 책임주의, 중간 책임주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리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제 무과실 책임주의를 보겠습니다. 피해자의 손해 발생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을 입증하는 것으로 나 우리 사우나 가가지고 이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다쳤어. 가해자 책임을 인정하고 그의 무과실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제 그게 이제 무과실 책임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주의는 이제 공작물 소유자 책임, 원자력 사업자 책임, 그 다음에 화재로 인한 신체 손해배상 책임 등이 있다. 그리고 보상 책임주의는 피해자 과실도 보상을 해줘요. 이것저것 따지지도 않아. 다쳤다. 그러면 이제 보상 책임주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근로기준법, 산재, 선언법상 배상 책임이 여기에 속하고, 그리고 손해배상보장과 책임보험 제도라고 해서 책임보험은 보험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 책임 손해를 보상한다. 즉 피해자에게는 손해배상을 보장하고 가해자에게는 손해부담을 경감 내지 전가시켜. 그래서 이제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보상한다.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배상책임보험 약관에 보면 보상하는 손해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구절이에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배상 책임이 있었을 때 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누가? 보험회사가. 그리고 때로는 보험을 가입을 강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배상책임보험은 크게 봐서 두 가지입니다. 임의, 그 다음에 의무, 이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개. 임의보험은 내가 가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옵션입니다. 하지만 의무보험은 무조건 해야 돼. 왜 무조건 가입을 시키겠어요? 예를 들어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해볼게요. 가스가 폭발했어. 가스통이. 그래서 그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다쳤어. 화상 입고 막 이랬어요. 그랬는데 만약에 이 가스 사고 배상 책임 보험이 없었더라면 우리 식당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손해를 보상해 줍니까? 보통 이런 사고는 피해도 크단 말이에요. 그죠? 가스가 폭발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뭐 시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보험을 만약에 임의로 해서 해도 돼, 안 해도 돼, 만약에 이랬으면 이게 보험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의무보험으로 지정을 해놨어. 무조건 가입해라. 가스를 취급하는 업자는. 그래야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동차 보험, 뭐 원자력 보험, 가스사고 배상 책임 보험, 체육시설업자 배상 책임 보험, 유도선 사업자 배상 책임 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뒤에 이제 보험을 분류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나오죠. 이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은 우리가 뒷부분에 다음 강의 때 이어서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배웠던 거는 책임보험의 법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그리고 무과실책임주의의 어떤 종류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래서 근간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불법행위 책임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 책임이 그제서야 이제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상하는 게 이제 보험회사고, 그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법률 규정에 우리가 채무불이행 책임과 일반 불법행위 책임으로 나눠져 있다. 우리가 민법은 이만큼의 조문이 있지만 우리가 알 거는 바로 요만큼만 알면 된다. 채무불이행 책임, 일반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바로 요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책임을 좀 비교하는 거를 같이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